그래서 시험장 가시면은 그 USB 주거든요. USB에 요 두 개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더블 클릭하세요? 텍스. 그래서 텍스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험 번호는 맨날 똑같아요. 1, 2, 1 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 2 치고 그 다음에 1이 안 들어갈 때까지 그냥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수험 번호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름 치시고요. 본인 이름. 그 다음에 여기 설치 누르시고요. 잠시만요. 1, 2로 쳐놨구나. 죄송합니다. 21111이에요. 거기 오타 났네요. 1, 2로 쳐놨네, 이런. 수험 번호는 2 한번 치시고 1만 치시면 돼요. 그래서 21111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잘못 써놨어요, 제가. 그 이메일에서 다시 받으셔야죠. 네, 이거 옛날 거고, 그거 지워버리세요. 그냥. 폴더째로. 네, 거기 깔려 있는 거는 예전에 하신 분이 해놓으신 거고, 이메일에서 다시 받으세요. 저기 FAT 1급이라고 되어 있는 거 밑에. 네, 거기 전산에게 1급이 있을 거예요. 기출 문제. 그거 다운받으세요. 천천히 할게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거기 수험 번호는 211111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 그 설치하신 분은 93회, 그러니까 전산회계 1급 그 기출문제 들어오셔서 93회, 그 다음에 3교시, 그 다음에 여기 텍스라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text.exe 더블 클릭하시고 설치하시고 수험 번호는 2 한번 치시고 1만 치시면 되세요. 그래서 211111 이름 치시고 그 다음에 설치.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은 A형으로 하시면 되고요. 감독관 확인 번호는 1986. 그래서 감독관 확인 번호는 뭐라고요? 1986. 그리고 화면 잠깐만 봐주세요. 그 수험 번호하고 감독관 확인 번호는 그 매회 들어가시면 설치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은 프린트물에 거의 다 써놓는데 혹시 빠져 있으면 여기 더블 클릭하시면은 요 안에 이렇게 수험 번호하고 이렇게 감독관 확인 번호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고 하시면 되는데 수업 시간에는 제가 앞에다가 거의 다 적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설치 못 하신 분들은 설치하시고요. 설치 다 하신 분들은 10시 5분까지 이론 문제 있으실 거예요. 15문제. 이론 문제 푸세요. 그리고 설치 이상 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 드릴게요. 그래서 설치 못 하신 분들은 설치하시고 설치 다 하신 분들은 10시 5분까지 이론 문제 풀어보세요. 여기 앞에 보세요. 답 맞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이라고 있을 거예요. 아래쪽에 뭐라고 있으세요? 이론 문제 답안 작성. 그래서 그 이론 문제 답안 작성 요거 누르셔서 여기에다 체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여기에다가 체크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OMR 카드에다 뭐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프로그램에다가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어저께 저희가 연습했었던 조회 문제 있으시죠? 조회는 요 밑에다가 직접 타이핑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 연습해 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이론 문제 푸시고 여기 이론 문제 답안 작성 가셔서 꼭 여기에다가 번호 다 눌러 주셔야 돼요. 왜냐면 연습을 항상 실전처럼 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의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중 그 내용이 가장 뭐한 거요? 적절한 거.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일단 첫 번째 우리 요거 제가 2번인가 3번 적어드렸었는데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있었어요. 둘 다 무슨 금액으로 써라? 총금액. 그래서 총액주의고 구분해서 뭐해라? 표시하고 구분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법. 요게 현금화가 빠른 순서예요.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예요. 1번에 큰 거부터 쓴대요? 작은 거부터 쓴대요? 작은 거부터. 그래서 1번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비용은 무슨 주의라고요? 발생주의. 우리 몇 년 기준으로 나눠요? 1년 기준. 그 다음에 수익은 실현주의. 그 다음에 잉여금 나누라 그랬습니다.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돈 벌려면 뭐 써야 된다고요? 돈 써야 된다. 그 다음에 가짜 계정 쓰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배우는 가짜 계정은 현금 과부족, 가지급금, 가수금. 그래서 보시면 1번 자산가 부채는 유동성이 큰 거부터고요.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은 총액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참고로 자본만 상계처리예요. 자본은 무슨 처리요? 상계처리. 어쨌든 2번 틀렸고 3번 자산과 부채는 몇 년 기준으로 우리가 나누죠? 1년 기준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그리고 지금부터 꼭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기출문제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한 6개 내지 8개 정도 풀 거예요. 그 정도 풀고 나머지는 이제 개인적으로 풀어보시면 되는데 풀었을 때 내가 정확하게 알고 맞은 거는 또 안 보셔도 돼요. 근데 틀린 거라던가 내가 찍어서 맞춘 거 이런 것들은 꼭 반복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현금 및 무슨성 자산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래서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 그 다음에 요구 불예금 당좌예금하고 보통예금 무슨성 자산이요?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이요? 3개월 이내일 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기합수표 맞아요. 근데 선일자 수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일자 수표는 요거는 어음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처리한다고요? 어음 처리. 수표 중에서 유일하게 얘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안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이 선일자 수표라는 게 예를 들어 드리면 오늘 2월 24일이잖아요. 그러면 수표를 발행할 때 5월 1일 이런 식으로 미래의 날짜로 쓰는 수표를 선일자 수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일자 수표는 뭐 할 때 쓰는 수표냐면은 어음처럼 쓰는 수표예요. 그래서 수표로 보시면 안 되고 뭘로 보셔야 돼요? 어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선일자 수표가 시험에 나오면 어려운 이유가 하나 있어요. 오늘 나왔죠? 네. 이게 심하면은 한 15회당 20회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1년에 한 6번이라고 치니까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나와요. 선일자 수표가. 그래서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한 종종 출제는 됩니다. 평균적으로 한 10회당 한 번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일자 수표 나오면 수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어음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 맞고 보통예금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개예요. 그래서 답은 자기합수표.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는 뭐냐면 우편으로 오는 거예요. 종이가 돈하고 바꿀 수 있는 종이가. 그걸 무슨 증서라 그래요? 우편 환증서. 그래서 우편으로 오는 증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뭘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일단 순이익은 얼마래요? 30만원.
그 다음에 매출 채권 감소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 자산의 뭐예요? 감소입니다. 그러면 자산이 줄어들면 이익도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감소 얼마요? 5만원. 미지급 비용은 부채예요. 뭐라고요? 부채. 그러면 부채가 줄어들면 이익은 어떻게 되죠? 늘어나겠죠.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산은 내 건데 내게 줄어들면 결론은 이익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고, 부채는 남의 거잖아요. 남의 게 줄어들면은 내 돈은 어떻게 되죠? 늘어나게 되겠죠.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이익 감소가 2만 원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30만 원에서 얼마 빼요? 2만 원. 그래서 얼마 나와요? 28만 원. 정답 몇 번이요? 4번. 근데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문제 잘 안 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해력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1번하고 2번은 암기력이 좀 필요한 문제고요. 이제 참고로 요런 유형 잘 내지는 않는 편이에요. 저희 시험은. 그 다음에 4번의 부채 보시면은요. 우리 부채는 1년 안에 갚는다. 무슨 부채요? 유동부채. 1년 이후에 갚는다. 무슨 부채요? 비유동부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미래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뭐예요? 의무이다. 맞아요. 갚아야 되는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채를 채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갚아야 되는 뭐가 있어요? 의무. 그 다음에 자산 쪽에는 채권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받아야 되는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요. 2번 부채는 항상 정상적인 영업주기의 상환 여부에 따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누어진다는데 이렇게 내면은 솔직히 맞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몇 년 기준으로 나누자? 네, 1년 기준이라고 나와야 돼요.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 정상적인 영업주기라는 게 물건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리냐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회사는 물건 재료 사서 만드는 데까지 일주일인 회사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나눌 때 일주일로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 기준으로 나눠요? 1년 기준.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답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말장난이라. 그래서 정상적인 게 아니고 뭐라고 나와야 돼요? 몇 년 기준이다? 1년 기준이다. 그 다음에 3번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뭐 주기 위해서 쌓아놓는 거죠? 퇴직금. 그 다음에 4번의 충당부채 거기 보시면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 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해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게 요거거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뭐라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이 언제 퇴직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퇴직했을 때 나가는 금액도 언제 퇴직하냐에 따라서 금액이 똑같아요? 틀려요? 틀려지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5번은 100% 암기 문제예요. 이거 제가 외우라고 했었죠. 5번. 질적 특성에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신뢰성하고 목적, 적합성. 그래서 신뢰성의 표현에 중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목적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그래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인 신뢰성을 갖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닌 거죠. 정답은 4번. 피드백은 어디예요? 목적 적합성이죠. 이런 건 틀리시면 안 돼요. 시험장 가셔서. 왜냐면 이거는 단순 암기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6번 자본적 지출에는 이런 게 있다 그랬습니다. 증축, 내용연수 증가,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 장치 설치, 용도 변경. 그래서 얘는 무슨 처리한다고요? 자산 처리.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원상 회복, 능률 유지,
그 다음에 페인트 칠, 유리창 교체.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부분 도색, 도색이 페인트 칠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비용 처리하고 수선비나 모여, 차량 유지비. 그 다음에 7번은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7번에 시산표라고 되어 있죠. 시산표라고 나오면 하나만 기억하세요. 시산표가 해주는 역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차변하고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요걸 확인시켜 주시는 게 무슨 표세요? 시산표입니다. 무슨 표라고요? 시산표. 그래서 보시면은요 1번 시산표 차변의 자산하고 비용 맞아요. 왜냐면 우리 그 자산의 증가 어느 변이죠? 차변 맞죠? 비용의 증가 차변. 그 다음에 부채하고 자본하고 수익의 증가는 어느 변이에요? 다 대변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잔액이 차변에 남는 계정은 자산과 비용 맞고요. 분계는 거래 이중성에 의해서 차변 요소와 무슨 요소요? 대변 요소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계정 과목의 오류가 아니고요. 그냥 금액이 틀렸을 때만 찾을 수 있어요. 왜냐면 차변하고 대변이 어때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시산표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자가 보일 시자예요. 산은요? 계산. 그래서 계산을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얘기하는 계산은 항상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보여준다. 그래서 시산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8번은 이렇게 푸시는 게 제가 봤을 땐 제일 쉬워요. 여기 보세요. 여기 프로그램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오세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오시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자본이여금이라고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기 주식 발행 초과금부터 재평가 적립금까지만 자본이여금이거든요. 그러면 양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럼 여기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자기주식, 그 다음에 주식 발행 무슨 금이요? 초과금, 그 다음에 감자 차익, 그 다음에 잠시만요. 자기주식, 자기주식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자기주식 처분이익. 그래서 이렇게 써드려야 덜 헷갈리시겠네요. 순서대로 거기에 있는 순서대로 적어드리면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주식 무슨 이익이요? 처분이익.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30, 감자 차익 25, 자기주식 처분이익 35만 원. 그래서 90만 원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2번. 근데 2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문제들이 간혹가다 출제가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푸시라고요? 여기 들어가셔서 계정 과목 및 무슨 등록이요? 적요 등록 들어가셔서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다 머리로 풀려고만 하시면 안 돼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종류 같은 거 물어볼 때는 저쪽을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9번은 요거는 이제 저희가 문제 풀 때만 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거기 마지막에 매몰 원가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무슨 원가요? 매몰 원가. 매몰의 뜻이 뭐죠? 매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매몰은 이미 발생한 거. 그래서 현재 거, 옛날 거, 옛날 거. 그래서 관련 없는 거. 우리가 쓸데없는 거를 매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몰 원가는 쓸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왜냐면 100만원 주고 샀죠. 근데 뭐 났죠? 고장 났죠. 그래서 매몰원가라는 건 요걸로 생각하세요. 현재 거, 옛날 거, 옛날 거. 그래서 옛날에 100만원 주고 샀어. 근데 지금도 100만원이에요? 아니죠. 그럼 이 100만원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35만 원을 수선을 해서 수선을 할 거냐 아니면은 15만 원에 폐기를 할 거냐, 그 다음에 다른 기계 장치를 얼마에 살 거냐, 60만 원에 살 거냐, 이렇게 세 가지는 현재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이 100만 원은 현재 거예요, 과거 거예요? 과거 거죠. 그래서 메모론가 그러면은 옛날 걸 얘기합니다. 이거는 배운 적 없어요. 이건 이제 문제 풀면서 배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번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우리 보조 부문 배부 방법에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그래서 직접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단계는 배부 순서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무슨 단계요? 절충 단계.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하다라고 했었죠. 1번 직접 배부법. 보조 부문 원가를 다른 보조 부문에는 배분하지 않고 제조 부문에만 직접 배부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순위를 정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상호 배분법은 모두 고려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단일 배분율법에서 단일의 뜻이 뭐예요? 단일. 몇 가지? 한 가지. 근데 거기 지금 지문에 보시면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라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요거를 이중 배분율법이라고 해요. 이중 그러면 몇 가지예요? 두 가지. 근데 저희 시험에 이중 배분율법까지는 안 나와요. 원가액의 내용에는 있는데 저희 시험 내용에는 이중 배분율법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그리고 이렇게 맞추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직접 배부, 단계 배부, 상호 배부는 우리가 외운 거에 있어. 맞죠? 근데 이중 배분율법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4번. 그렇게 풀어도 일단 뭐만 맞으면 돼요. 시험에서는 답만 맞으면 돼요. 왜 맞았냐는 안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11번은 어저께 우리가 했었던 건데요. 네, 요거 했었었죠. 평균법 구하는 공식 어떻게 돼요? 말 곱하기 완 플러스 말분의 초 플러스 당.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말 곱하기 완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분의 뭐요? 당. 이거 한 번밖에 얘기 안 했어요. 여기 보시면 초 있죠? 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초를 가리면 공식이 똑같아요. 말, 완말, 당. 말, 완말, 당. 그래서 누가 없으면은요, 기초 제공품.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요거는 공식 쓰고 기초만 가리면 공식이 어때요?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외운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이 제공품 구하는 공식입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근데 요 정도는 시험 볼 때쯤 되면 거의 다 맞춰요. 왜냐면 요런 거 비슷한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됐었어서.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50점입니다. 실기까지 다 해서. 그래서 50점 나왔어. 그러면은 난 수업을 그래도 정상적으로 잘 들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50점 안 나오면은 분발 좀 하세요.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은요.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조업도. 뭐요? 조업도. 우리 총 변동비는 증가한다.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그 다음에 총고정비는 일정하다.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총액이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총액이 일정하면은 변동이에요? 고정이에요? 고정이에요. 그럼 고정비라는 거는 내는 금액이 항상 어떻죠? 똑같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매달 똑같이 내는 거 뭐예요? 보험료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근데 3번도 중요하지만 일단 뭐가 돼야 되냐면 총액이 일정하대. 그러면 뭐라고 기억이 나셔야 돼요? 총고정비는 뭐요?
일정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고정비를 찾는 문제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3번은 전산회계 1급보다는 전산 세무 2급에 훨씬 더 잘 나와요. 정답은 3번. 왜 3번인지는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세무 때 설명 많이 할 겁니다. 환급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환급하고 조기 환급. 그래서 요거는 회계만 공부하셔갖고는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직 세무 안 했잖아요. 그래서 환급은 일반 환급은 30일 걸려요. 그 다음에 조기 환급은 15일 걸리는데 매월 신고도 가능하고 2달에 한 번 신고도 가능하고 3달에 한 번 신고도 가능해요. 근데 조기라는 게 빨리 주는 거죠. 왜 빨리 줘요? 국가한테 도움을 주니까. 그 도움 중에 하나가 뭐 하는 회사요? 수출하는 회사. 그 다음에 시설 설비에 투자하는 회사. 네, 이렇게 이제 국가 발전에 도움을 주는 회사한테 주는데 왜 3번이냐면 신고는 정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고 및 납부는 어떻게 되어 있죠? 일기 예정.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는 언제까지 하는 거라고요? 끝나는 날로부터 25일까지잖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며칠까지 하래요? 네, 15일. 그래서 틀린 거예요. 15일이 아니고 며칠이에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15일은 환급받는 기간이 15일이에요. 근데 거기는 무슨 기간이라고 해놨어요? 환급이 아니고 신고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고는 무조건 25로 끝나야 돼요. 부가가치세는. 몇으로 끝나야 돼요? 25로. 14번도 세무에 많이 나와요. 일단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세무 때 수출은 외울 거예요. 수출은 선적일 기준이에요. 무슨 일 기준이요? 선적일.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무인 판매기라고 있죠. 무인 판매기는 현금을 투입하는 때가 아니고 현금을 수취하는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비자들이 오셔서 자판기에서 물건 구입하시죠.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럼 그 자판기에서 자판기 주인이 자판기 열어서 돈 꺼내죠. 그 돈 꺼낼 때 내가 돈 벌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자판기에다 돈 넣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건이 팔 때가 아니고 그 돈을 뭐 할 때요? 꺼낼 때.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은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예요. 무슨 세라고요? 간접세는 내 돈으로 내는 세금이에요? 남의 돈으로 내는 세금이에요? 남의 돈으로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아직 돈도 안 받았는데 세금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자판기에서 돈 꺼냈을 때 뭐 냅시다? 세금 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 잘 봐두세요. 3번, 4번도 은근 답으로 잘 나와요. 3번 옆에다가 요것 좀 적어주세요. 장기할부 판매,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여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 그러니까 거긴 지금 장기할부 판매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할부 판매도 되고,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 지급도 되고, 그 다음에 중간 지급 조건부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4번은 폐업할 땐 그냥 무슨 일이요? 폐업일. 그 다음에 15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항상 때문에. 뭐 때문에요? 항상. 그래서 우리 영세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거기에 면제된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 신용장. 내국 신용장 영어로 로컬 LC. 그 다음에 구매 확인서. 그래서 여기까지 보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10시 40분에 실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